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HB 인베스트 김성훈 이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관의 저가 매수와 함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이 오늘장 종목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두 곳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장중 10% 급등, 하지만 차익 실현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적주로서 다시 한번 3분기 기대를 가져갑니다. 브랜드 스노우피크가 올해 아웃도어 시장에서 아웃퍼폼할 것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백화점, 면세점, 오프라인 매출 모두 좋고요. 시장 점유율을 가장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서 스노우피크 인기 여전하네요. 3분기 스노우피크 어페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무려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4분기는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단가 높은 헤비아우터 등의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년 대비 무려 100% 가까운 급증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도 좋습니다. 대만 매출 양호하고 11월 중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면서 해외 시장까지 플러스로 붙으면서 내년도 실적 성장 스토리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10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상승률 상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은 바로 사우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 안에서 한미글로벌이 9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결과 4건의 투자 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스 플랜트 사업,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모듈러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총 4건인데요. 한미글로벌은 약 24억 달러 규모 가스 플랜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등이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초대형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함께 협력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시현한 바 있는 한미글로벌, 더불어서 히림은 사우디 투자부 현대건설과 또 3자 업무 협약을 맺고 부동산 인프라 분야 협력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건강 이상설까지 돌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붙은 모습인데요. 히림, 데모, 현대 에버다임까지 오후장 더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네요. 자,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KB금융이 8위입니다. 3분기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한파 속에 KB금융은 차별화된 실적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4대 지주 중에 KB금융만 순이자 마진을 방어하고 3분기 순이익 증가 양호한 실적 시현을 하면서 리딩뱅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위축에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 방어주를 담은 금융펀드가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이 채권 시장 불확실성에 배당주가 그 대안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대피처 역할을 해줬습니다. 배당과 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 선방했던 주가 다소 좀 흘러내렸던 가운데 다시 주워 담아 올릴 수 있을지 KB금융 실적과 함께 금융지주사로서의 매력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10위는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이 스노우피크로 유명한 곳인데 올 한해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이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감성코퍼레이션 지금부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감성코퍼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업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헤비아우터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패딩 시즌 왔다, 롱패딩의 계절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 쌓아왔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캠핑 장비라든가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이 좀 많이 이전엔 둔했었다면은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170곳을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보여준 제품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그만큼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지난 7월까지는 이제 계속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1분기, 2분기 내,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내에 만들었던 실적 부분들이 사실은 뭐 전년도 실적하고 비했을 때는 거의 뭐 이미 엄청난 실적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 부분들이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어디까지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내 매장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5월달 수출을 했던 부분들에서 실적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중국 매장 실적까지도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류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패션 의류 업계는 뭐 매년 저성장 국면이 있었습니다. 뭐 0.2%밖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아쉬웠던 분들이 좀 많으셨다면은 이 감성 코퍼레이션도 한번 또 한 번의 어떤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자. 우리가 이제는 국내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해석을 좀 더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감성코퍼레이션 3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한미글로벌입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사우디 관련한 테마 이슈가 붙은 종목들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붙은 공통된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데 한미글로벌을 대표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김성훈 선생님? 네. 오늘 오전 시장만 하더라도 시장이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소위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재건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한미글로벌 역시 그 중에 하나였었죠. 일단 뭐 사우디 윤 대통령 순방 결과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왔었고요. 시세가 오늘까지는 좀 이어졌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봤을 때 재료 소멸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은 이제 큰 시세를 내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떤 종목들은 조금 더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런 테마주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더군다나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번 시세를 크게 한번 내었던 적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어떤 펀더멘탈만 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테마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히림이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테마주의 관점 놓고 보더라도 히림이 먼저 대장주 역할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의 경우는 좀 더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모멘텀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8위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KB금융을 필두로 이제 4대 금융지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 4대 금융지주들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KB금융은 괜찮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KB금융 그래도 제일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어떤 뭐 순이자 마진에 관련된 부분, 순이익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NIM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기준 금리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가상 금리를 먼저 올리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곤란해지고 대출금을 받아야 되는 이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혹여나 뭐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하루에 4-5개 기업이 지금 도산을 하는 마당에 이 부분들을 다 회수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융주에서 지금 실제로 은행 사업 부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징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 부분들에서의 실적 현상이 조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배 순이익 구조 같은 경우에 순이익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대 금융을 다 합쳤을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를 했을 때는 한 11%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앞서서 이자 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비금융 부분이 비은행 부분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0.4%포인트 올라간 42%가 이제 실제로 이 실적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올라간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실적에 큰 기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비은행 부분들이 실적을 견고하게 갖춰줬다라고 해석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KB금융이 조금 입지는 강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험 상품, 우리 뭐 KB 손보, KB 뭐 생명보험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의 실적들이 조금 지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또 날씨 쌀쌀해지면 항상 떠도는 얘기가 이제 추워지면 배당 한번 살펴봐야 된다, 배당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4대 금융사에 비하면은 그래도 5%대, 5% 후반대에서 6% 초반대에 지금 배당 수익률을 좀 예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배당 매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금융이 뭐 8%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어떤 실적 부분들이 감안을 했을 때 배당 매력을 본다면은 KB금융도 충분히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주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바로 게임업계 연례 빅 이벤트 지스타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인데요. 2년 연속 이 메인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는 기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이 판타스틱 4 베이스볼을 선보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 오늘 그룹주들 탄력 보이면서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죠. 위메이드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산업용 AI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기존 의료용 AI 분야뿐 아니라 산업용 AI까지 확장하면서 이 경쟁력과 모멘텀을 모두 가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두 자릿수 오름폭 나타내면서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글로벌 위성 사업자 인말셋과 차세대 선박 안전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열리는 국내 조선업계 최대 전시회에 참가해 저궤도 위성통신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개별 모멘텀으로 인해서 탄력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기관 매수가 유입되면서 3.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 시장 빨간불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힘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7위 종목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니 실적주로서 어김없이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관심주 솔레임이 7위입니다. 이 3분기 실적 전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은 전자부품 성장 둔화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이익 부문에 있어서는 ESL 고성장세로 실적 구조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SL 이 전자 가격 표시기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 또 업계 내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모듈 분야에 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 확보해 나가고 있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도 성공을 하면서 성장성도 함께 챙겨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와 함께 다시금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솔레입니다. 실적 시즌 차별화된 주가 흐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7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6위 살펴봅니다. 엔터주도 많이 회자되는 것 대비로는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쉽습니다. JYP 엔터 언제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자,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 또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돔 투어 활동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본 콘서트 수익 인식이 지연되면서 3분기에 콘서트가 있었는데 각각 3분기, 4분기 고르게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는 A2K 프로젝트로 선발된 비차의 모멘텀과 또 향후 프로젝트 C 등 해외 현지 신인 아이돌 데뷔 예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현지 아이돌 흥행 여부 주목하면서 지금 조정받은 이 자리에서 3분기 실적 발표로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각각 7위와 6위 살펴봤고요. 솔렘부터 진단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3분기 실적 시즌 또 실적 발표하면 꼭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솔렘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실적에 있어서는 솔루엠 상당히 안정적이고 기대가 큰 종목 중에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 ESL이 끌고 충전기가 밀어주는 모습이죠. ESL 가격 표식인데요. 여러분들 마트나 뭐 이마트 가보시게 되면 얘는 쉽게 보실 수 있는 가격 표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뭐 보통 리테일 매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류 창고까지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ESL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판매만 하고 물건만 판매만 하고 끝인 줄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입니다. ESL을 도입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통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자체 서버가 필요한데요. 자체 서버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도입하는 어떤 고객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솔루앱의 클라우드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은 초기에 서버 투자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솔루앱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를 챙길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최근에 솔루앱 주가가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기 핵심 부품은 파워 모듈인데 이게 대부분 거의 100%죠. 중국산 제품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CE 인증까지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상당히 크게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단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모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주가가 보시게 되면 계속 가다가 막히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주가 수준을 지켜줬다라면은 지수가 돌아설 때는 적어도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솔루엠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JYP 엔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주가는 그에 반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긍정적인 분석 나왔지만은 주가 역시나 못 가고 있죠. 이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한다 그러고 4분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는데 4분기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뭐 사실 엔터주가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좀체 모습을 잘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내년 상반기 좋아질 거다 이런 어떤 뭐 얘기들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JYP 엔터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주요 엔터 그룹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잘 알려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팝 문화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현지에서 직접 MD와 이렇게 어떤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퍼블리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선싱 부분과 비롯해서 뭐 이런 어떤 실적 견세가 좀 뚜렷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뭐 트와이스가 지금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 지금 돔 투어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실제로 이제 관람객들이 증가를 한다. 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팬들이 지금 팬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의 수요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뭐 MD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적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음원 판매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상반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600억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이번 3분기 때 실적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초석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와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신인 그룹이랑 그다음에 현지 아이돌들이 지금 이제 또 발탁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니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우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지금 실제로 뭐 발탁된 이제 남성 아이돌이 정식 데뷔가 이제 확정이 된 상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지금 증시의 불안이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주가 움직임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목표가를 너무 이제 내년 실적만 보고 이제 기대를 해서 높이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일 JYP 엔터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 또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순위에 대거 올라왔네요. 10일부터 6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 나올 때 테마주들은 다소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 외에 반도체, 이제 2차 전지들이 시장 반등과 함께 힘내주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장 관심주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최근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무브넥스 기관 매수에 오늘은 외국인까지 동반해서 매수해주면서 장중 12%까지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독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의 제조법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를 한번 줬었고 10월 다시 한번 현대차 그룹이 사우디에 자동차 조립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이후 또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2030년까지 중동 지역의 자동차 55만 대 판매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시장에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20% 달성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밝혔는데요. 한국무브넥스 현대차 그룹과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진행 중인데 미국 조지아주에도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건설 중에 있죠. 동반 해외 진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상승으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사실 다른 부품주들은 그닥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 한국무브넥스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살펴볼까요? 2차 전지 그래도 오후장 시장 반등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 살펴보면 포스코 퓨처앱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54%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반토막이 났고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시장 반등과 함께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1월 상장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동채 전 회장 보유 주식 일부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매도됐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증권 계장 해킹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 70만 원까지 이탈하면서 재소 저점을 낮추더니 그래도 장중 낙폭을 축소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고요. LNF는 또 전일 이 유럽 노스볼트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이슈를 전했지만 주가 강하진 않아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기 큰 폭의 주가 하락, 그에 따른 가격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 반등이 기대된다는데요.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그 중심에서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끌고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에 반도체주 선방을 했고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까지 받는 하나마이크론이 또 강합니다. 메모리 업체 가동률 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메모리 업체들의 선단 공정 또 HBM 캐파 확장 집중에 따른 수혜, 이 회복 사이클에서 DDR4, DDR5와 같은 기존 제품들의 오사트 외주화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나 공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진행 중인 하나마이크론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내년 실적 추정 시 상향 움직임과 함께 올해 대비 무려 160% 넘는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34,000원까지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전고점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건데 AI 반도체 대장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힘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먼저 살펴봤고요. 전략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5위는 현대차 부품 관련주 이 한국무브넥스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합니다. 이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부품주들은 힘이 없는데 유독 한국무브넥스만 좀 힘이 강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이 약간 테마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퍼캐스트 관련주죠. 차체 제조 공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또 뉴스로 좀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실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실적 성장성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 실적 성장성이 어떤 뭐랄까 속도만 놓고 보면은 이 한국무브넥스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부품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1조 3천억에 영업이익 370억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반기 만에 작년 1년치 영업이익 거의 대부분을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온기로 반영을 하게 된다라면은 작년 영업이익 거의 이상을 크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결국은 실적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주가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목표가 1만 원을 잡고서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 말씀해 주셨고요. 4위는 2차 전지주 전반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등과 함께 그래도 모처럼 같이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김덕호 대표께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 뭐 2차 전지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뭐 에코프로일 것 같은데 뭐 이전부터도 계속 이제 뭐 100만 이상 비싸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변동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슈들이 더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의 우려가 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중국 외 전기차 시장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 40%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유율이 지금 점유율이 지금 마찬가지로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빠진 부분을 누가 가져왔나 살펴보니까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이었죠. 뭐 지리자동차 아니면은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 이런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뭐 포지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8월,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가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혹은 뭐 자동차 부품들 관련된 수주를 뭐 줄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그래도 2차 전지 부분들이 계속 악재만 있을 것 같으면은 사실 뭐 지금 당장에도 전략 매도를 다 해야겠죠. 다만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호재가 바로 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호재들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사우디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네옴시티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실제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뭐 네옴시티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인프라 확충이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 부분도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 암모니아 이런 걸 투자를 하면서 뭐 에너지원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좀 봤을 때 뭐 LNF를 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뭐 8월 28일 날 뭐 주주총회에서 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나오면은 뭐 공매도 영향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대형 종목들조차도 공매도 직경탄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만 가지고 안심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이 펀더멘탈 수렴까지의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이제 이번에 호재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유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출 계약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한 고객사를 뭐 지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주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정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LNF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도에 SK온에다가 이제 실제로 양극재 물질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 물량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폭스바겐 이쪽에다가 이제 납품이 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포지션을 뺏겨가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조금 좋은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앞으로 이제 각축전이 되는 부분들의 2차 전지는 뭐 24년도에 각축전이 되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 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 시장 부분들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가격 부분들을 다시 여기에 대한 주가 부분들을 견인하는 효과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체 전지주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하나마이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에 강한 상승 나왔죠.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김세훈 이사님? 네, 현재 AI용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나왔었죠. 결국 뇌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어드밴스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체 두 개가 바로 한미반도체, TC본더라는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오사트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모든 소부장 업체를 통틀어서 이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삼성파운드리가 HBM3와 이 TSMC는 코어스라고 불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IQ라고 불리는 것을 같이 해서 턴키로 이제 주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걸 잘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 중에서는 역시나 오사트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아침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지금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해서 목표가 35,0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버하자님께서 우리 반도체 애들 잘 가지?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미국 국채금리가 5%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도체주는 지난주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무려 1.8% 오르고 있고요.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15%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너매닉스맨님께서 이 폭을 막 오르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장중에 2.5%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를 다 만회하면서 현재 6.5% 급등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 장비 소재주들도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친멍크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번 돈으로 오리고기나 사 먹어야겠네. 체력 보충해야지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강약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이슈였던 미국의 채권 금리도 조금은 진정됐고 러시아 종전 가능성까지 나와지고 여기에다가 내부 수급 악재까지 정리됐다는 점 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주도 섹터뿐 아니라 게임,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 섹터까지 다 같이 손을 잡고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1%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2.3% 오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쉰 만큼 오늘만큼은 정말 최강으로 마감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의 관심주 2위와 1위 살펴볼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모처럼 동반 빨간불을 켠 가운데 각각의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사우디로부터 디지털 트윈 이 프로젝트 사업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향후 AI, 로봇, 클라우드를 총망라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스마트 시티 설계라든지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이에 따른 사우디와의 추가 협업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우디 모멘텀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카카오는 반면에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SM 주식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 김 전 의장의 금감원 조사, 이에 따른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부각이 되면서 신저가 경신 중입니다. 실적 업황도 좋지 않은데 과연 어디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차별화된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시총 상위준의 셀트리온의 급등이 두드러지죠.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일 임시주총에서 합병 승인이 됐죠. 다만 국민연금이 다소 제동을 걸면서 합병 무상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강하게 그 합병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주매청 1조 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소화할 의지를 밝히면서 합병 불확실성을 일축시켰고요. 여기에 또 램시마 SC가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
획득하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 임상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긍정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호재에 반응하면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합병 이벤트에 그칠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네이버 카카오부터 짧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죠. 김덕호 대표님, 일단 각각 사실 전망과 전략은 다른데 먼저 네이버부터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네이버는 뭐 사실 뭐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낙폭이 된 게 아니냐, 뭐 반납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이번에 사우디에 가는 거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는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온라인상에 옮긴다. 우리 영화 매트릭스처럼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오차범위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 우리가 뭐 도로에 있는 뭐 도로 한 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10cm 내외의 오차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 정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돼 있는 뭐 인프라 시설 확충이라든가 실제로 뭐 도보 이용량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데이터까지도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AI 서비스인 뭐 하이퍼클로버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들 좀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사우디에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뭐 기존에는 뭐 기업만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로 뭐 네이버가 활용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뭐 정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가 오히려 이제 투자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대는 훨씬 커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위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합병 이슈 때문에 계속 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죠.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어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이 됐고요. 뭐 이미 의결권 잡은 기관들도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 주주들도 합병이 무산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병 찬성에 대해서 표를 좀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해서는 크게 뭐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그 또 서정진 회장께서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받아주겠다. 1조 원이 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를 다 받아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주가가 어제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하고 오히려 바이오를 팔고서 셀트리온을 그런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합병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병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까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1위 이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